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고찰이라고, 고찰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냥 윤리 관련해서 쟁점이나 현재 동향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필드에 있는 이제 입장에서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이후에 검색 포털에서 실제로 이제 검색, 언어 처리하는 검색 쪽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베이스로 해서 언어 지능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요즘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하는 이제 QA라는 것이나 텍스트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고 하는 이제 TA,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챗봇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챗봇 형태, 또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언어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이나 자동차 쪽, 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금융 쪽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 분야, 또 반도체 쪽이나 리테일이나 커머스 쪽, 건설, 최근에는 또 법률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제 잠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제 언어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생활 곳곳에서, 산업 분야 곳곳에서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윤리 문제도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광고 겸 살짝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인간한테만 이렇게 요구되던, 기속되던 이제 도덕적인 사고와 행위가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게도 요구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 언어지능 분야를 보게 되면은, 이 언어지능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사고 능력이 투영이 되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언어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실제 또 상용화되면 될수록 또 윤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일단 자율적으로 윤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동시에 또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나 해외 사례들, 그리고 이제 여러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거라서 제가 살짝 좀 인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 또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 또 인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또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지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다양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특히 이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프라이버시나 차별, 편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 성숙하고 생활 곳곳에 더 많이 젖어들수록 점점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EU나 미국,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019년부터 가이드라인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제 규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한 평가 항목, 이런 부분들까지 좀 구체화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같은 사례,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범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탠포드대 같은 이런 이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원칙이나 기술 또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원칙들과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이제 기관들 협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위원회라든지 또 국제 표준화하고 있는 이제 ISO라든지 또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인 ETSI 또 OECD나 WEF 또 전기전자 관련된 이제 IEEE 이제 이런 곳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워킹그룹이나 이제 포럼들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ISO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 저희가 그걸 의도하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회사 이름하고 똑같은 후리투 42섹터 쪽이 이제 AI 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만 좀 전문적으로 워킹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준비를 해서 정리가 뭐 어느 정도 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이미 20년하고 작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 기준이나 이제 실현 전략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방통위, 금융위 쪽에서도 이제 그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가이드라인들을 마련들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토부라든지 또 교육부라든지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 교육 시장에서의 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윤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이라든지 TTA 같은 곳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마련들을 하고 계시고요. 민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쪽을 많이 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윤리 그 헌장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있고 또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규제라든지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같이 공유하고 또 토론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필드에 있는 입장에서 이제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그런 이제 기준들이나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만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이제 개런티 보장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위험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회피해서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제 또 결국은 이제 앞에 이제 강의하셨던 이제 이 교수님이나 이제 신 CTO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제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도 차원에서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든 또 국내도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나 여러 위원회나 기관들에서 제도를 상당히 상세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필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했던 거는 벌써 이제 70년 정도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면서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길게 봐도 10년이고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되는 거는 이제 아직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 규제나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좀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고 산업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문제들이 생기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하는 것을 이제 선별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을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다크웹에
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뭐 음란물일 수도 있고 도박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인터넷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인터넷 초기 시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겁내하고 이렇게 규제를 했었으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도 못했을 거고 사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제 2012년 정도에 이제 전혀 새로운 컨셉의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 특히 뭐 기업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그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인공지능 자체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좀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필색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정부 부처나 여기 뭐 오늘 아마 정부 부처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저걸 다 지키고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연구 개발하지 말고 회사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규제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하는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고요. 필드에 있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인데 시스템적으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자체 이제 투명성 그리고 그 explainability라고 해서 이제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뭔가 이제 자료를 찾았을 때 이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뭔가를 추천해줬을 때 어떤 과정을 왜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스스로도 사실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긴 했지만 이게 내 알고리즘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유할 수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특히 또 이제 투명성 이제 두 개 좀 말씀드리자면 투명성 차원에서는 일단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들 이제 인공지능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런티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게 민간기업 특히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이드라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오고 공유돼야 될 거고요. 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이 신뢰성을 담보하고 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제 그런 개발 가이드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실제로 이제 제대로 개런티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검증 플랫폼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검증 플랫폼 같은 경우도 해외 같은 경우는 뭐 FairML이나 Wadifu 같은 그런 툴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민간 기업에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제 외부로 오픈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국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제 그런 툴들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사실 민간 기업들이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민간에 개방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체크리스트나 개발 가이드 같은 경우도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정부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이제 저희 기준으로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해석이 또 이렇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아젠다만 던진다 생각하고 이제 좀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잘못되면은
그 인공지능 신뢰성이나 윤리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의 또 개인적인 그 가치관이나 윤리 기준이 개입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율적인 결국 이제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객관화하고 개량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여러 분야에서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설명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explainability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XAI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 이제 민간이든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과 이제 이 자원을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연구소나 민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XAI 방식으로 이제 이 XAI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민간에서 접근하기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뭐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하면서 데이터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구축하는 작업들을 올해도 지금 한 예산은 한 거의 1조 가까이 쓰고 있고 작년에도 그 정도 투입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기술 개발에 전념해서 좋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규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지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이렇게 개발자한테 윤리적인 부분들을 교육시킨다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안쪽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중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뭐 기본 소양부터 해서 상세한 부분들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뭐 연구소든 기업에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CXO, C레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서비스 하는 쪽 보면 CIO라고 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분들을 다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자격 뭐 증명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도 책임 경영이 가능하게끔 뭐 CTWO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고 당연히 이제 그분들에 맞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과 뭐 인증 제도 이런 것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아젠다만 던진다고 생각을 해서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자료에서 빼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사실 이렇게 하나씩 열어놓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